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시물에 안내했듯이 망상과 감각 느낌 명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왜 망상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든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내면 의식의 흐름 전개 과정에서 그 망상이 시작되는 경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떠한 부분인지 망상이 시작되는 지점을 확인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각 느낌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교재에서도 망상 없이 읽기라든가, 또 문학에서도 시상 유발, 정서 환기, 또 제가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오해라든가, 망상과 명상의 차이, 또 망상과 알아차린 명상,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이다. 우리의 감정, 생각, 욕구는 대부분 망상에 속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순수한 내면 의식 상태에서 좀 자유롭고 덜 고통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망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자기 반대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뭐 망상이다 서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또 망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고, 이 망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망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쓰는 우리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비롯되는 어떤 왜곡되고 조작된 내면 의식의 상태는 다 망상이라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우리 관념에서 비롯된 어떤 오해와 착각, 이 상태는 다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어떤 내적 분열이라든가 심각한 우울 증상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크나큰 어떤 고통과 어떤 그 슬픔의 상태에 빠지는 것, 이런 것에 이제 국한해서 정신분석이나 또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요. 가벼운 데서부터 굉장히 극심한 정신병리적인 측면, 주로 내적 분열과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망상이란 말의 범위는 그처럼 광범위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인간의 내면 의식의 흐름이 망상에서 조작되고 실제하고는 어긋난, 그 괴리된 오해와 착각을 흔히 하기가 쉽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90% 이상은 거의 망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망상에서 벗어나기가 왜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 뇌의 구조적인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속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외부 대상을 지각을 할 때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을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우리의 마음은 머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실상을 볼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전체 실상을 보지 못하고 갖게 되는 감정이라든가 우리 생각이라든가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뭐 해야겠다 하는 욕구, 이런 것은 당연히 전체 실상과는 그 괴리된, 왜곡된 것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망상 속에서 감정을 갖게 되고
망상 속에서 생각하고 망상 속에서 욕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망상의 대부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대부분 과거와 미래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경험된, 그래서 입력이 된 그 과거 기억과 이미지를 가지고 대상을 보게 돼요. 당연하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추측하고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괴리된 수밖에 없고 실제하고 관계없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 불일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힌 우리의 감정, 생각, 욕구는 당연히 망상 속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망상에 쉽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바깥 대상에 휩쓸리게 돼 있죠. 우리 감각기관은 늘 바깥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집중을 해서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나의 신체 감각, 몸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감정, 생각, 욕구가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꿈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망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 생각, 욕구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우리의 시청, 후미,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이 접촉을 해서 감각기관으로부터 감각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감각 느낌에서 바로 다음 순간 감정, 생각, 욕구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순식간에 너무나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감정, 감각 느낌에서 나만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비롯된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망상에 속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 것인데, 이 실제와 실제들은 내 내적인 환상이나 내 안에서 조작되고 왜곡된 내 자의적으로 일으킨 감정이나 욕구,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실제하고 내 내면에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거기에 휩쓸려 있는 내면의 실제와 바깥의 실제가 서로 충돌되고 말기 때문에, 또 그걸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고서 바깥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라든가 바깥 외부 현실 세계에 적응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실제에 맞게 언행을 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뇌의 구조적인 특성상 망상에 사로잡혀서 착각과 오해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그 크나큰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의 실체다. 이 망상이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망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 이 점을 알아야겠잖아요. 그 망상이 일어나는 지점은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외부 감각, 외부 대상이 있어요. 이 외부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물, 오브젝트. 사물도 있고, 인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죠. 그 외부 대상 또는 외부 세계, 우리 나와 외부 세계가 있죠. 그 외부 세계가 내가 그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뚫려진 구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눈, 시각,
두 개의 귀, 청각이죠. 콧구멍, 후각이 되겠죠. 입, 이것도 구멍이죠. 이 구멍들로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면으로 접촉이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감각적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이건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피부라든가 이런 몸도 구멍이 있어요. 바람 같은 건 어떻게 느낍니까? 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죠. 이 방에도 지금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 속에 살죠. 근데 이런 외부 세계 또는 어떤 외부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 감각기관으로 접촉해서 경험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감각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각 느낌을 온전히 감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감각 느낌 명상이에요. 근데 감각 느낌에 주의 집중을 온전히 기울이고 있을 때는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순수한 내면 의식의 상태가 바로 감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감각 느낌을 우리도 모르게 느끼죠. 들리고 보고 냄새가 나고, 그 감각 느낌을 딱 경험하는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망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감정, 생각, 욕구예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대상과 접촉해서 보이는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감정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어떠한 생각으로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분 나쁨을 느꼈다 하는 것은 이미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또 우리 신체 감각에서도 호흡이 좀 가쁘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어떤 관념적인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라는 것이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도 생기고, 이거 해야지 하는 욕구도, 실제와 어긋난 욕구도 일어나서 그럴 때는 언행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각 느낌이 바로 순수한 내면 의식에 머무르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내 관념으로 비롯된 감정과 생각, 욕구는 전부 다 망상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망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 지점을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느낄 때 이 망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고 그 빈도수도 줄어들고 그 정도도 희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감각 느낌 명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감각 느낌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골고루 주의력이 몸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선을 바깥으로부터 내면으로 거두어 들여서 내 몸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내 몸으로 주의를 가져온다. 당연히 이게 감각 느낌 명상의 첫 번째입니다. 내 몸으로 감각 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에 주목하는 거예요. 호흡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은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몸에 집중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서 호흡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호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날숨과 들숨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 생명 활동이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을 때는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에만 의식이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다, 내 안에 호흡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내 몸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과 생각, 욕구로부터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일종의 편안한 내 몸으로 의식을 돌리기 때문에 망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호흡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동작을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느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면서 들숨을 느끼고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하면서 좀 길게 날숨을 느끼면서 손의 감각도 느끼고 또 이 가슴 부위에서 손을 이렇게 좀 바깥으로 하면서 어깨 축지도 펼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등의 날개 축지도 느껴보시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서서히 이렇게 손을 안으로 움츠리면서 어깨도 하면서 날숨을 느끼고 안으로 움츠리는 느낌도 느껴보시고 또 들면서 위를 보고 내리면서 날숨을 길게 내쉬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은 호흡과 몸 부분의 감각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로부터 잠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일종의 피신처가 되는 거예요. 휴양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뇌는 휴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덜 고통스럽고 평온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가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다, 순수 의식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일단 마음을 내 몸으로 가져오고 몸의 각 부분을 스캔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의 얼굴이 좀 부드러운가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먼저 그래서 호흡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심장에다 대고 왼손은 배꼽에다 대고 크게 어깨에 힘 빼시고 어깨에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좀 허리도 좀 펴고 엉덩이에 힘 딱 주고 발바닥은 밤바닥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어깨에 힘 빼고 들이마시고 부풀어 오름을 느끼면서 길게 내쉬면서 이렇게 호흡이 있는 곳에 신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주의 집중력과 이완된 그러나 멍 때리지 않는 이게 이제 멍 때리기하고 명상의 차이점이거든요. 순수 의식 상태로 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각 부분,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얼굴 표정, 얼굴은 딱딱한가, 양귀가 있는지,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지, 입술이 말라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목, 어깨, 경직이 돼 있는지 몸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깨도 잘 살피시고 가슴, 심장은 잘 계시는지 복부, 허벅지, 발바닥까지 또 등 뒤로 가서는 뒤통수 또 목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목이 움츠러들고 있으면은 굉장히 경계심과 불안과 어떤 고립된 소외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 편안하게 양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오른쪽으로도 등에다가 의식을 두는 것이죠. 마음을 등에다 두고 등이 뻐근한지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이 뻐근한지 무거운지 묵직한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리, 엉덩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힘도 한번 주어 보시고, 종아리, 발바닥, 발가락 하나하나,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다시 엄지에서, 그래서 몸 전체로 위에서 빛이 내려온다 생각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몸 전체를 스캔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바디 스캔하는 그 방법,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각 느낌 명상이라는 것은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과 더불어서 내 몸의 감각 느낌, 어느 부분이 가장 뻐근한지, 그때마다 어떤 감정과 생각이,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감각 느낌을 생각으로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각으로 감각 느낌 명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호흡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막 호흡이 가빠진다 하면은 뭐 손에 땀이 난다거나 이런 신체 현상을 자기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무슨 병에 있는 거, 걸린 건 아닐까,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신체 감각을 느끼면서 갑자기 걱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압도될 수도 있어요. 또 몸에는 과거 기억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가슴 부분을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이별했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격한 슬픔과 외로움과 어떤 고립감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떨어져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신체 감각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느낌 명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감각 느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망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순수한 내면 상태를 되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와 효과가 될 수가 있고, 내 몸을 이제 가장 편한 은신처, 피신처로 삼는 것이죠. 뭐 피정을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곧 하나의 가장 편안한 어떤 교회가 되고 법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효과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각 느낌을 명상을 통해서 편안함도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어떤 그 생각과 새로운 감정, 새로운 욕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화가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제3의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하기라고 하는 그 항목이 내 안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 느낌과 이 망상의 관계는, 이 감각 느낌 명상을 하루에도 짧게 수차례 자주 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을 온전히 집중하고 느낄 수 있으려면 자주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딱 주의할 것은 생각으로 하지 않는 것. 그때마다 떨어져서 다시 호흡을 느끼고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냥 느낌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순수 의식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뇌의 속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상 상태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실제와 내 안에 있는 실제 사이에 간격을 좁혀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깥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죠.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내 마음도 나도 몰랐던 내 감정이나 생각, 욕구도 좀 자각을 하고, 어떤 것이 망상에 속하는지, 어떤 것이 내 몸의 감각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차림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그 생각과 새로운 감정, 새로운 욕구로 바깥의 그 실체에 내가 얼마나 더 접근을 해서 바깥의 것이 내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적절하게 대상을 잘 보고 나를 잘 알아차림하면서 두 개, 안과 밖이 균형 있게 조절하면서 삶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감각 느낌 명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한 주 이 감각 느낌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욕구 또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